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 배상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. 이 배상안에 만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. 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. 신 기자, 이 사실 배상 비율을 놓고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 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이 고객들별로 배상 비율이 다른 건 좀 어떻게 따진다는 겁니까? 일단은 고령자 여부와 ELS 가입 초기 가입자인지 아니면 처음 가입했는지 여러 번 가입했는지 여부, 그리고 가입 금액과 누적 이익에 따라서 좀 차등화하겠다라는 건데요.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투자자 배상 비율을 볼 때 고령자인 경우와 금융 취약계층인 경우, 그리고 ELS 최초 가입자인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. 네. 또 그리고 거래 경험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이나 누적 수익이 많은 경우,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. 네, 이 투자 금액이 크면 이 손실도 더 클 텐데 무작정 이제 배상 비율을 줄인다는 게 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. 이 논란의 소지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사실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배상 비율 1%포인트 차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네. 이 포인트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. 때문에 이 배상 비율 가감 요인 두고서 이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이 금융 주식이 있으면 배상 비율을 깎는 구조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요. 네. 금융 주식이 있다는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것인데, 그럼 여기서 일하는 금융회사는 과연 은행, 증권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나 여신사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요. 네. 또 만약에 금융 관련 자격증 여러 개 보유하고 ELS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만 안 다녔다면은 과연 배상 비율을 또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분도 상당히 모호하다는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또 이 당국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송 통해서 이 쟁송 통해서 해결하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투자 손실이 큰 분들 결국 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입니다. 이 다툼이 좀 길어질 텐데 그런데 이 은행이나 증권사들 입장도 궁금합니다. 이 손실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대부분 이제 금융당국 사실상 좀 분위기를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배상 비율을 어떤 식으로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지금 당국에서는 다음 달 중에 분쟁조정위원회 열고서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짚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리고 대표 사례 이외의 민원들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좀 분쟁 조정해서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라는 일종의 샘플링을 줄 테니 그 샘플에 따라서 고객과 금융사 간에 조율하라라는 것인데, 다만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이 은행이나 증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금융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징계나 제재 수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에는 CEO까지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,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슈플러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.